자, 얼마 전에 그 쉐이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책을 하나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이 사실 너무 옛날 책이라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기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어떤 쉐이더를 공부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제일 적합한 예는 뭐냐 하면은 요거 같아요. 요거 그 유니티 매뉴얼에 보면은 그 이그젠플 쉐이더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소스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서 유니티에 적용을 시켜 보면서 쉐이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 수행을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유니티의 쉐이더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유니티 서페이스 쉐이더라는 게 있어요. 서페이스 쉐이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 유니티가 쓰는 기본 쉐이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쉐이더 그래프, 그러니까 언리얼로 치면은 비주얼 쉐이더 같은 노드 베이스 쉐이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유니티에서 최악이 뭐냐면은 서페이스 쉐이더예요. 그러니까 유니티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거를 계속 쓰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로드맵에 보니까 얼마 전에 로드맵에 보니까는 이제 로드맵이 이게 아니죠. 로드맵 서페이스 쉐이더를 디플리케이트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페이스 쉐이더에 해당하는 다른 쉐이더로 블록 쉐이더라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제 로드맵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블록 쉐이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쉐이더 그래프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블록 노드, 그 노드를 직접 코드로 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런 뭐 그게 블록 쉐이더가 됐든 서페이스 쉐이더가 됐든 쉐이더 그래프가 됐든 어차피 모든 쉐이더는 유니티의 이 기본 쉐이더로 바뀐 다음에 그게 컴파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컴파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이 유니티 기본 베이스 쉐이더고, 이게 그 유니티랑, 그러니까 유니티 바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깔은 유니티랑 HDRP랑 좀 달라요. 그래서 유니티 기본은 CG가 이제 쉐이더에도 여러 가지 랭귀지 포맷이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하지? 플랫폼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CG라는 쉐이더 언어가 있어요. 이건 엔비디아에서 MS랑 엔비디아 같이 정한 쉐이더 랭귀지고, 그다음에 MS가 정한 쉐이더 랭귀지가 HLSL이라는 게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CG랑 HLSL은 거의 1대1 등가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 명령어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는 CG 베이스고요. HDRP는 HLSL 베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쉐이더의 기본 코드들을 라이브러리화 시켜 놓은 게 이제 유니티는 CG include CGINC고, HDRP 쪽은 그 HLSL include HLSLINC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샘플링하는 명령 같은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럼 쉐이더 랭귀지는 어떤 게 있냐? 일단은 HLSL 다이렉텍스용 쉐이더 랭귀지고, 그다음에 오픈GL용 쉐이더 랭귀지 GLSL이 있죠. 그다음에 플스용 쉐이더 랭귀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포터블 쉐이더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닌데 포토 쉐이더는 저거지, 참 컴퓨터 쉐이더지. 하여튼 그쪽에도 쉐이더 랭귀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봐야 인스트럭션 이름이 좀 다르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텍스처 어레이에서 어레이 리미트가 뭐 HLSL은 2000개까지 되는데 뭐 GLSL은 뭐 500개까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자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기본 쉐이더의 구조를 봅시다. 자, 그래서 쉐이더 여기 언라이트 쉐이더라는 거 있다고 치면은 여기 프로퍼티는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하게는 컨스턴트 버퍼에 들어가는 패러메터들, 프로퍼티들을 여기서 정의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컨스턴트 버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CG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해서 엔드 CG로 끝나는 요게 실제적인 쉐이더 프로그램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HDRP 쪽에서는 HLSL 프로그램, 그 다음에 AND HLSL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라그마 어떤 매크로 예약어죠.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로 버트라는 함수가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이건 픽셀 쉐이더죠. 프래그라는 함수를 지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버트라는 게 있고 여기 프래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얘가 픽셀 쉐이더고 얘가 버텍스 쉐이더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포지션, 텍스트 코드 뭐 이런 것들 있죠. SV 포지션, 요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멘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버트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로 app 데이터 va. 근데 app 데이터를 가보니까는 여기서 버텍스라는 플로트 4랑 uv라는 플로트 2가 있는데 이 버텍스는 뭐예요? 포지션. 이거는 오브젝트 스페이스 포지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쉬라고 하는 폴리곤 그 형태의 3차원 좌표 값이 들어가요. x, y, z하고 뭐 w는 안 쓰는 값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건 uv 값이에요. 즉 입력이랑 출력을 이게 어떤 입력 값이고 어떤 출력 값인지를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시멘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결정돼 있어요? 다이렉트X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다이렉트X 시멘틱.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이렉트X에 있는 수많은 시멘틱들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요 포지션이랑 지금 뭐예요? 텍스트 코드 요게 있죠? 근데 여기 n이 붙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0, 포지션 1 이렇게 식으로 올 수 있고 텍스트 코드 0, 텍스트 코드 1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랑 관련돼서 들어가죠. 근데 그거 말고도 바이노말, 블렌드 인다이스 이거는 저쪽에서 스캐닝 때 쓰는 거, 블렌드 웨이트 이것도 마찬가지 스캐닝 때 쓰는 거, 칼라 이거는 버텍스의 칼라를 의미하는데 실제 이 물체의 색깔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디퓨즈하고 스페큘러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썼고 지금은 안 써요. 그다음에 노말은 법선 데이터, 포지션, 그다음에 포지션 T, 트랜스포음드 포지션 이거는 이제 디포메이션 같은 거 들어갈 때 얘기죠. 포인트 사이즈 역시 안 쓰고요. 탄젠트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포지션, 노말, 탄젠트, 텍스트 코드, 칼라 여기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써요. 자, 근데 이 쉐이더에서는 뭐예요? 이 쉐이더에서는 포지션과 텍스트 코드가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쫙 처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턴 오. 그래서 v2f라는 스트럭트를 리턴을 해줘요. 근데 v2f 가보니까 요거네. 그래서 vertex to fragment 이런 값들 버텍스 쉐이더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넘겨주는 이런 값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링 변수라고 해요. 베리센트릭 연산이라고 해서 우리 삼각측량처럼 어떤 세 개의 점에서부터 그 중간값을 인터폴레이션으로 구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베링이 이제 베리센트릭의 약자죠. 그래서 베링 변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쉐이더에서 부하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어디냐? 이 베링 쪽에서 베리센트릭 계산할 때 굉장히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언리얼 5 여러분 잘 아는 언리얼 5 같은 경우는 이거를요 베리센트릭 계산을 컴퓨터 쉐이더로 하죠. 컴퓨터 쉐이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게 원래는 세 점의 중간값들을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중간값들을 계산하는 게 픽셀에 따라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점세기가 들어오면 그 중간에 있는 픽셀들의 값을 에 따라서 그 값들을 다 교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 값들을. 근데 점세기가 같은 픽셀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리센트릭 계산을 안 해야 되는데 하죠. 예. 같은 픽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폴리곤이 작아지 메시가 이제 한 픽셀보다 작아질 경우에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인터폴레이션 계산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부하가 확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안 해주려면 어떻게 하냐? 베리센트릭 계산을 이 파이프라인에서 해주면 안 되고, 예? 스크린 스페이스사에서 계산을 해주면은, 그럼 한 픽셀이니까, 아, 이거는 한 픽셀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다 하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계산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리얼 5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외적인 부분에서 이 베리센트릭 계산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컴퓨터 쉐이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처리를.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 라스터라이저를 컴퓨터 쉐이더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쉐이더 부하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쉐이더 부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쿼드 오버 드로우 부하라고 하고, 그 쿼드 오버 드로우 부하를 그 이 베리센트릭 계산을 컴퓨터 쉐이더에서 스크린 스페이스 단위로 하는 걸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그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게 베리센트릭, 그러니까 베링 변수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 프로퍼티로 잡아준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이런 애들은 컨스탄트, 컨스탄트, 컨스탄트. 그러니까 얘는 변수도 아니죠. 상수예요, 상수. 물론 상수를 바꿀 수 있죠. 우리는 게임이라는 거는 이 상수 값을 바꿔주는 게 주 임무예요. 사실 쉐이더에선. 그러면 그거 바꿔주면 그게 무슨 상수입니까? 변수지 하는데, 그거는 CPU 입장에서는 변수고 쉐이더 입장에서는 상수인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상수라는 거는 쉐이더 입장에서 상수인 거고, CPU 입장에서는 변수예요. 쉐이더 입장에서 그런 변수는 뭔데? 이 베링 변수예요. 베링. 즉 버텍스 쉐이더에서 픽셀 쉐이더로 넘어가는 이 값이 변수인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쉐이더 입장에서의 변수 상수, 그다음 CPU 입장에서 변수 상수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베링 변수에도 마찬가지로 시멘틱이 붙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 코드 UV 값이랑 SV 포지션. 자, 아까는 포지션이었고 이거는 SV 포지션이죠. 스크린 스페이스 뷰포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 스페이스 상에서의 포지션이에요. 아까 요거는 뭐예요? 오픈 오브젝트 스페이스, 즉 3차원 좌표 값인데 얘는 뭐예요? 얘는 2차원 좌표 값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플로트 4냐? Z 값을 가져요, 얘가. 깊이 값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카메라에 맞는 좌표 값으로 변하긴 하지만 Z 값은 존재하는 포지션 값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당연히 여기 픽셀 쉐이더에선 그게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왜? 버텍스 쉐이더에서 픽셀 쉐이더를 넘겨줬으니까. 물론 그 중간에는 라스터라이저가 그거를 베리센트릭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하죠. 각각의 픽셀에 맞게. 그리고 그 픽셀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수행을 해요. 왜냐?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 0일 수는 없어요. 얘는 반드시 1이거든. 세 점이 같은 픽셀이라고 해도 어쨌든 하여튼 그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한 픽셀에 대한 계산은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부하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한테는 이게 출력 시메틱이 됐지만 픽셀 쉐 입장에서는 이건 뭐예요? 이건 입력 시메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 시메틱 여기 바로 붙였죠? SV 타겟. 이게 다이렉트X 9이랑 다이렉트X 10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회사에서 콘솔 포팅을 하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아 그러면 이거 바꿀 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DX9밖에 쓸 줄 몰랐던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콘솔 개발을 해봤으니까 콘솔 개발하러 가니까는 맨날 그 소니에서 막 그 쉐이더 주의 문구를 붙여놓는데 SV 칼라를 쓰지 마시오, SV 타겟을 쓰시오라고 그냥 산더미처럼 사방에다 경고 문구를 잘또 붙여놨어요. 그거 좀 제발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이게 언제 바뀌었냐? 다이렉트 9에서 10으로 넘길 때 바꾼 거죠. 근데 플스 4 시점에서 이미 뭐예요? 이미 DX 10이니 11이니 이런 게 다 적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쪽은 소니 쉐이더 포맷이 플랫폼이 따로 있긴 하지만 거의 뭐 DX랑 똑같은 포맷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인 하던 그 감각으로 SV 칼라를 써갖고 계속 픽사이가 나니까 막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아 그거 이렇게 하셔야 돼, 하지 않으면 쉽게 포팅 안 돼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셨는지, 아 그래요? 하거든요.
아직도 포팅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됐대. 그러더니 한 뭐 몇 달 지나갔고 드디어 찾았대. 그 뭘 찾으셨는데 시멘트 테이블 네임이 다르더래. 그거 내가 그랬잖아. SV 칼라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SV 칼라가 시멘트인 걸 몰랐던 거죠. 예, 그럼 안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 쉐이더 코드죠. 자, 유니티 오브젝트 투 클립 포지션. 이건 뭐냐? 오브젝트 스페이스 포지션 값을 클래핑 포지션 값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클래핑 포지션이 뭐냐? 스크린 스페이스 포지션을 말해요. 근데 클래핑 포지션과 스크린 스페이스 포지션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요. 중요한 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같은 거라고 여러분 일단 보면 돼요. 이게 왜 약간 다르냐?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여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간단하죠? 3000원 좌표값을 스크린에 맞게 2000원 좌표값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UV 값을 똑같이 줘요. 예, UV 값을 여기서 그런데 UV 트랜스폼 텍스트 요건 뭐냐? 요거는 0과 1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집어넣은 게 뭐 UV 값이 3.0이다. 그럼 그 사실은 몇이야? 0이죠, 그냥. 예. 그러니까는 어떤 타일링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값을 적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그했을 값을 넣어준 다음에 뭐 이건 이런 건 다 뭐예요? 다 매크로죠. 다 매크로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디파인먼이 다 어딘가에 박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박혀 있겠어요? 뭐 여기 인클루드만 하네. 유니티 cg, cginc 여기 파일 안에 이 매크로에 대한 디파인먼이 박혀 있을 거예요. 이거 찾기 진짜 짜증나죠. 근데 이래서 유니티 쉐이더를 잘 안 쓰는데 이게 상당히 짜증나요. 그래서 픽셀 쉐이더를 쫙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텍스처 샘플링 코드예요. 그래서 메인 텍스처를 요거는 이제 텍스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우리가 넘겨받은 값이죠. 베링 변수 값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버텍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UV 값 넘겨받은 UV 값을 이용해서 텍스처 값을 해서 샘플링 특정 픽셀 값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포그 뿌옇게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뿌옇게 처리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텍스트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쉐이더 코드예요. 자, 그래서 블라블라 써 있죠. 자, 그래서 딱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텍스처 샘플링을 했으니까 이런 결국 텍스처 값만 이 라이팅이 전혀 없죠. 라이팅이 아무것도 없어요. 텍스처 값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 샘플링 안 하고 그냥 칼라 값을 직접 때려 박으면 그 칼라 값으로 출력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걸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어, 여기 보니까는 우리 아까 그 여기 요런 식으로 시메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버텍스에 APP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APP 데이터에 시메틱이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바로 이렇게 그 버텍스 쉐이더에다가 파라메타로 직접 시메틱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오브젝트 스페이스 즉 3차원 좌표값을 클래핑 포지션 2차원 값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네 여기. 아까는 UV 포지션과 UV를 받았는데 지금은 포지션과 노멀 값을 입력을 받죠. 그래서 그 노멀 값을 그 오브젝트 스페이스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아마 MVP 값이랑 유니티에서 정해준 MVP 값이랑 이 노멀 값을 멀티플라이를 할 거예요. 특히 여기서 멀티플라이는 몇 대 몇, 3 바이 3 곱하기 3 멀티플라이를 할 거예요. 포지션 값일 때는 3 바이 4 곱하기 3 멀티플라이를 하고요. 방향일 때, 디렉션일 때는 3 바이 3 곱하기 3 멀티플라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CG include 파일 중에 쭉쭉 찾아가 보면은 그 함수가 정 디파인 돼 있을 거고 그 함수에 의해서 이 노멀, 오브젝트 스페이스 노멀 값이 월드 스페이스 노멀 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그 값에다가 곱하기 0.5 더하기 0.5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값을 0에서 1 값으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노멀 값이 우리가 마치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푸딩딩한 색깔로 바뀌죠. 이거는 이제 노멀이 잘 출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거 여기 보면은 유니티 샘플 텍스트 코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텍스 3D 큐브라고 이제 아마 이제 디파인 가보면 있을 거예요. 즉 환경 맵 반사 맵에서부터 값을 끄집어 내오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뭐겠어요? 당연히 노말을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계산해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말이 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냐, 그 노말을 갖다 보여주고 싶은데 노말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반드시 빛이 라이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라이트를 주거나 환경 맵, 큐브 맵을 주거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큐브 맵은 라이트랑 등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큐브 맵은 마치 라이트처럼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물리기반 렌더링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라이트를 이제 집어넣죠. 라이트를 집어넣는데 이 라이트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지금 우리는 노말만 넘겼는데 탄젠트도 넘기는 거예요. 근데 탄젠트를 넘기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펼쳐져요. 아까는 이제 우리는 노말을 멀티플 3 x 4, 3 x 3 곱하기 3 멀티플라이를 했는데 요거는요 3 x 3 매트릭스 자체를 픽셀 쉐이드에 넘길 필요가 있어요. 왜? 탄젠트 때문에.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 매핑을 위해서. 아까는 뭐냐면 버텍스 노멀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버텍스 노멀과 버텍스 탄젠트 그리고 버텍스 바이노멀 세 개를 넘겨서 그 세 개의 좌표를 이용해서 픽셀 쉐이더에서 지금 우리는 이 멀티플라이를 버텍스 쉐이더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멀 맵을 적용하려면 이 멀티플라이를 버텍스 쉐이더가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픽셀 쉐이더에서 해줘야 돼요. 그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멀티플라이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3x3이 필요하다고. 3x3 곱하기 3을 했잖아. 이 3이 노말이었단 말이에요. 버텍스 노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픽셀 쉐이더 하려면은 노멀만 넘기는 게 아니라 뭘 넘겨야 돼요? 3x3. 즉 팩터 3를 3개를 넘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스페이스 0, 1, 2에서 플로트 9개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보면은 노멀 맵, 여기 펌프 맵에서 텍스처, 이 펌프 맵이라는 게 이제 노멀 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패킹, 언패킹을 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멀티플라이 3x3 곱하기 3 멀티플라이가 실제로는 요런 닷 연산 3개예요. 그러면 닷 연산 3번 하는 거랑 멀티플라이 한 번이나 비교했을 때 멀티플라이 한 번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멀티플라이를 하는데, 이거 그럼 유니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은 이 멀티플라이가 때때로 안 돌아가는 GPU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바일 GPU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GPU의 경우에는 3x3 곱하기 3 멀티플라이보다 다트 3번을 하는 게 더 빨라요. 특히 말리, 삼성 그 말리, 거지 같은 말리.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짰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아까 요거랑 보시면 요거는 버텍스 노말이죠. 요건 버텍스 노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노말 맵까지 적용된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이제 디테일하잖아요. 자, 이게 필요 없다. 차라리 폴리곤 수를 늘리는 게 낫다 하는 게 언리얼 5죠. 근데 과연 그게 맞냐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 이제 언리얼 5의 최대 문제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걔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100%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섞어서 그때그때 맞는 걸 쓰는 게 중요한데 한쪽을 포기해 버렸죠. 언리얼 5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에휴, 뭐 말해봐야 뭐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칼라,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칼라랑 곱해준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쉐이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환경 맵 대신에 디퓨즈 라이트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다 합쳐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환경 맵을 단색 칼라로 했어.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더 고급지죠, 사실. 딱 봐도 이게 더 고급지죠. 여기서 근데 그럼 얘가 사실 이렇게 반들반들한 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LOD를 주면 돼. 여기서. 그러니까 유니티 샘플 텍스트 큐브에서 여기서도 LOD를 줄 수 있는데 LOD를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디퓨즈한 물질처럼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물리기반 렌더링이 사실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해요?
스페큘러 컨볼루션이라고 하죠. 스페큘러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음, 뭐먼 얘기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대략적인 쉐이더의 기본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즉 소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때는 처음부터 BVH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요즘 애들은 또 BVH를 몰라요. 그 바운딩 박스 자체를 모르니까 바운딩 볼륨이라는 것도 모르고 바운딩 볼륨을 모르니까 BVH를 모르죠. BVH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DX12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X12는 BVH를 둘로 나누게 돼요. BVH를 둘로 나눠서 BVH가 TLAS라는 BVH하고 BLAS라는 BVH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BVH 자체를 모르면은 이게 왜 나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BVH가 뭔다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욕심내지 말고 지금 나는 쉽게 말했지만 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갖다 따라하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몇 줄 되지도 않지만 사실 이거 쉐이더 코드 보면 진짜 귀엽죠. 진짜 귀여워요. HDRPA에 비하면 이 쉐이더들은 정말 귀여워요. 내가 LWRP 때도 그랬고 이번에 URP도 보면 쉐이더가 참 귀엽다. 예, 몇 줄도 안 되고 HDRP는 이거에 1000배는 많습니다. 1000배 진짜 농담 안 하고 1000배는 돼요. 1000배는 1000배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정도는 이제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HDRP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단시간 내에 쉐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